으짜.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직위분류제. 자, 우리 직위분류제하고 계급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단 계급제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예, 인사관리를 하는데 사람이 기준이고요. 직위분류제는 뭐가 기준이다? 직무, 일이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것만 딱 여러분이 잡으시면 너무 쉽습니다. 이게 계급제는 뭐가 중심이다?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겠죠. 일단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계급이 뭐고, 뭐 성격은 어떻고, 이 사람은 자격증을 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렇죠 뽑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는 그걸 기준으로 그렇죠 부서를 배치하고 인사 배치를 하든가 뭐 그거 기준 때문에 자를 수도 있고 이해됐나요? 그거 기준 때문에 승진시킬 수도 있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걸로 인사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뭐가 기준이다? 일, 직무가 기준입니다. 직무가. 학생들 중에 왜 이걸 헷갈리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것 같아요. 결국 직위분류제도 어떻습니까? 승진을 시키고 채용을 하고 자르고 어때요? 인사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습니까? 둘 다 뭐다? 사람 관리하는 겁니다. 둘 다 사람 관리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오케이. 근데 관리를 할 때 사람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관리할 건지 일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관리할 건지 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왜 헷갈리냐? 뭔가 공통되는 게 있거든요. 또 여기에 또 인사관리는 사람이니까 또 사람 뭔가 이런 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랑 사귀어요.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맞죠? 결혼은 누구랑 합니까? 사람이랑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기준으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거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만 볼 건지 아니면 뭡니까? 다른 것도 볼 건지 이해됐나요?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항상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게 그거죠. 여기 할까요? 김포 합시다. 김포경찰서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비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 뽑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계급제에 의해서 어때요? 여기에 사람을 배치할 수도 있고 직위분류제라는 이론에 따라서 뭡니까? 김포경찰서장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볼게요. 계급제에 의해서 김포경찰서장이라는 자리를 채웁니다. 그럼 일단 우리 조직에 김포경찰서장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후보들이 쭉 있겠죠. 후보들이 여러 명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떻다?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얘는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얘가 제일 괜찮네라고 하면 얘가 이제 김포경찰서장으로. 됐죠? 이게 그냥 계급제입니다. 계급제는 어떤 자리를 충원할 때 자리가 비었죠? 보충하는 겁니다. 자리를 채울 때 어떻게 한다? 조직 밖에서 뽑아온다. 조직 내에서 뽑는다? 조직 내에서. 굳이 밖에서 뽑아올 필요가 없어요. 조직 내에서 충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폐쇄형 충원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일을 먼저 생각한다? 일을 먼저 생각해요. 일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일이 뭡니까? 김포경찰서장이라는 이게 직무잖아요. 직위. 직무의 위치죠. 김포경찰서의 이 직위. 이 직무를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계급제는 뭘 분석했다? 일을 분석했다. 사람만 분석했다? 사람만 분석한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본 거예요. 물론 일도 봅니다. 근데 1순위가 뭐다? 사람.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다? 1순위가 뭐다? 일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강남경찰서장하고 김포경찰서장 비교해 볼까요? 강남경찰서는 강남이라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죠. 그럼 그 강남이라는 그 지역을 뭔가 관리하려면 어때요? 여러 가지 뭐 다른 능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경험치가. 근데 이 김포는 뭡니까? 대부분 논밭이에요. 강남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서장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위치에서 하는 일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어떤 내용들이 어때요? 강남하고 김포하고 같아요? 달라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기 대도심의 순찰하는 거하고 이런 시골의 순찰하는 게 어때요? 순찰이라는 건 같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순찰의 횟수도 달라질 수 있고 순찰의 어떤 포인트도 달라질 수 있고 즉 결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강남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면 김포경찰서장에 맞는 어때요? 업무의 특성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분석한다? 직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석을 통해서 뭐다? 아, 이 직무는 이런 게 필요하네.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네. 라는 게 쫙 나와요. 됐죠? 이게 뭐다? 직무 분석입니다. 사람 분석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분석에 따라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때요? 느낌 딱 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진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요. 우리 조직에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조직에 찾아봐요. 근데 우리 조직에서 보니까 김포경찰서장을 할 만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네?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으면 그 사람을 김포경찰서장 하면 되잖아요. 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에서라도 또 찾아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됐죠? 그러면 외부에서 있으면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다? 여기는 직위분류는 폐쇄형이다. 여기는 개방형이다. 개방형. 됐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인사 배치, 융통성, 신축성이 있냐 이거 가지고 맨날 또 헷갈리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계급제입니다. 계급 또 해볼게요. 사례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A 경찰서에서 B 경찰서로 이제 우리가 전보 발령 또는 또 여기서 여기로 승진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이런 게 다 뭐다? 전보, 승진,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게 인사 배치. 승진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겠죠? 또 승진은 안 했지만 어때요? 다른 데로 발령이 날 수 있겠죠? 배치를 합니다. 자 배치를 할 때 계급제라는 기준에서 해봅시다. 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야 너는 성격이 괜찮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여기 가서 일해. 얘는 사실은 여기 가도 돼요. 그거 어딜 가도 상관없어. 얘는 다 능력이 있는 애야. 이해됐나요? 근데 너는 그냥 뭐 이쪽 가. 괜찮지? 얘를 보고 사람만 보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가 무슨 일을 먼저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어때요? 인사배치할 때도 너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디야?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요. 일을 먼저 너 무슨 일 하고 싶어 물어보니까 어느 지역 가고 싶어?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을 먼저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사이동할 때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인사 배치하는 게 물론 여기도 기준이 제한이 돼 있지만 직위분류제에 비해서는 편해요. 왜냐? 직위분류제는 어떤 사람을 내가 뽑아왔죠. 예, K라는 사람을 뽑아왔다고 합시다. 이 사람을 왜 뽑아왔다? 어떤 특정한 일을 시키려고 뽑아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업무에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다른 부서로 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내면 안 되죠. 얘는 그거 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일 시키려고 데려왔는데 다른 일 시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인사 이동,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아예 이동을 잘 안 합니다. 계속 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대신에 그 일만 하니까 전문성은 엄청 높아지겠죠. 하지만 뭐다? 다른 부서를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떻다? 다른 부서의 고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져요. 하지만 계급제는 뭐예요? 야, 우리 막 순환보직이잖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전문성은 깊지는 못하죠. 이거 좀 하다가 또 딴 데 가서 이거. 또 발령 나면 또 딴 데 가서 이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경찰 조직 생각해 볼게요. 우리 경찰 조직은 계급제가 주일까? 항상 제도는 섞어서 쓴다 그랬습니다.
뭐가 주가 됩니까? 계급제가 주예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여러분 시험 뽑는 것도 직위분류제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 채용하는 겁니까? 계급제에 의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계급제예요. 순경이라는 계급으로 뽑잖아 지금. 여러분들 뭐 특별히 뭡니까? 물론 특채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어때요 지금? 그냥 순경이라는 똑같은 계급으로 뽑아버리잖아요. 사람으로. 그래서 너 무슨 자격증이 있어? 그렇죠? 시험 점수 몇 점이야? 그걸로 뽑잖아요.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뽑으면 직위분류제에 의한 채용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일단은 순경으로 뽑아놓고 어때요? 너 여기가 어때요? 전문성 연락 떨어지잖아요. 됐습니까? 전문적으로 직위분류제로 뽑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뽑을 때부터 교통경찰 이렇게 뽑아야지. 뭐 형사 따로 뽑아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순경으로 뽑아놓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뭐다? 형사도 시킬 수 있고 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전문성이 떨어져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우리가 또 보충한다? 직위분류제에 의해서 사람도 뽑는 거예요. 아, 이 업무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네. 그냥 뽑아서는 안 되겠네. 하면 뭐예요? 예, 직위분류제라는 제도에 근거해서 전문가를 뽑아오죠. 됐나요? 자, 그래서 결론.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는 둘이 비교했을 때 어디다? 이쪽이 더 셉니다. 왜? 이 일 누가 했어? 누가 책임자야? 하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는 분명하죠. 왜? 그 일만 하니까. 근데 계급제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책임자가 있고 다 있어요.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책임자가 있는데 뭐예요? 이 일 누가 했어야 돼? 예를 들어 아까 김포경찰서장이에요. 근데 김포경찰서장 거의 한 1,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럼 어때? 바뀌는 시점에 애매하게 무슨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전직 서장의 책임일까요? 새로 오는 서장의 책임일까요? 애매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왔어. 김포경찰서에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알고 보니까 기존부터 있던 직원들 비리예요. 그러면 기존의 서장 책임입니까? 지금 서장 책임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비리가 생겼어. 근데 그 사업은 내가 여기 김포경찰서장 오기 전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그럼 내 책임입니까? 근데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계급제는 좀 불명확하다? 불명확한 거예요. 순찰 나만 돕니까? 다 돌아가면서 돌지요. 근데 무슨 사건이 생겼어.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애매하죠. 하지만 직위분류제는 어떻습니까? 딱 나는 순찰로만 뽑혀서 들어왔어. 그럼 맨날 순찰하는 거예요. 순찰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조건 내 책임이죠. 명확하죠. 어때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정말로 제가 기본 수업만큼 그 이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죠. 왜냐? 이 파트는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게 무조건. 최근 5년 사이에도 무조건 여기는 거의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왜냐? 우리 실무적으로도 필요한 이론이기도 왜? 관리자가 됐을 때 어때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인사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내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납득이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이제 865번. 우리 교재로는 99페이지 맨 아래네요. 오케이. 이거 했고, 이거. 직위분류에 대한 채용, 전직 등 인사행정의 합리적인 기준. 자, 일단 이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너무 하지 마시고 나는 이게 맞다 하면 같이 일치가 되면 다행인데 일단 합리적인 쪽은 직위분류제 쪽입니다. 왜? 전문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이 일 할 사람을 뽑아오는 게 아무래도 효율성도 높아지죠. 그냥 똑같이 뽑아가지고는 뭐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런 거 업무에 상관없이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효율도 떨어지잖아.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거는 직위분류제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줄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게 맞잖아요. 나는 지금 힘들고 정말 어렵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월급도 많이 주는 게 맞죠. 근데 계급제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급이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잖아요. 어때요? 합리적이에요? 내가 보기엔 저 새끼 일도 안 하는데 계급 높다고 나보다 월급 많이 받아가네? 지구대 파출소 있는데
저 사람 나보다 나이 많고 오래 근무했다고 월급 많이 받아가네? 근데 하는 일은 연락 없는데? 순찰도 내가 더 많이 두고 고생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어때요? 납득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쪽은 다 어느 쪽이다? 직위분리제 쪽이. 채용을 할 때도, 그렇죠? 아까 사람 뽑을 때도, 전직, 직무를 부서를 바꿀 때도, 그렇죠?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가는 게 맞죠. 보수도 마찬가지. 월급 줄 때도 내가 하는 일에 맞춰서 월급을 받는 게 더 합리적이죠. 오케이.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력 이해하셨죠 여기?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하게 아니라 명확하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직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일 누가 했어 명확하게 딱 드러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거 나와요. 요거 틀렸죠? 한계가 불명하게 아니라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860번. 공직분류 방식은 계급제를 우리나라는 계급제 위주인데 직위분리제적 요소를 가미한다. 오케이. 이것도 이해하셨고. 자, 그리고 867번. 계급제는 사람 중심.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항상 읽으실 때. 예. 맞고. 직위분리제는 직무 중심. 끊으시고. 계급제는 충원 방식. 아까 충원 방식. 그렇죠? 여기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빈자리를 우리가 보충해야 되겠죠? 인원을 보충할 때. 그때 어딘다? 외부에서 데려온다. 계급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뽑아요. 폐쇄형. 됐죠? 자, 그리고 직위분리제는 뭐다? 개방형. 무조건 내부에서 뽑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알아보고 안 되면 외부에서도 뽑을 수 있다. 좀 오픈마인드라는 것이. 오케이. 자, 그리고 계급제는 인사배치. 인사배치가 뭐 인사 이동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사 이동할 때 신축성이 있지요. 하지만 직위분리제는 어때요? 그 업무랑 맞아야 되지요. 그 일이랑 맞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신축성이 좀 없죠. 뭐보다? 계급제보다는. 됐습니까? 그래서 직위분리제는 여기 앞에 생략된 거예요. 계급제보다는 비융통적이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가 생략됐다? 계급제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학생들도 이 단어 해석을 못 해가지고 헷갈려 하시던데. 오케이? 예. 자, 이렇게 문장을 하나하나 끊으면서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선생님 시험 때 이렇게 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에이,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점점점 뭐다? 이게 빨라집니다. 읽는 게. 자, 넘어가셔서 868번. 중간 계급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 자, 계급제는요. 기본적으로 계급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온다 아니면 내부에서 승진시킨다? 내부에서 승진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나 순경부터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가 나이도 비슷한데 갑자기 특채라고 해가지고 경위 달고 뛰고 와. 심지어 뭐 예를 들면 경찰대 나왔다고 나이 24살밖에 안 되는데 계급 딱 따고 와. 기분 좋습니까? 그거 안 좋지. 고생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계급제는 기본적으로 낙하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케이. 내부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간 계급이란 말은 중간 계급, 경이나 뭐 경정 이런 걸로 갑자기 툭 들어오는 거. 이 낙하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거 허용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어때요? 툭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들어온 애들은 뭐다? 특채죠. 예. 아까 직위분류제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애들을 특별히 그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다. 왜? 경찰대 애들도 말 그대로 경찰대에서 4년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 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하다. 예, 유리합니다. 뭐보다 유리하다. 여기 앞에 생략된 거? 직위분류제보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뭐에 유리하다? 직업공무원제도 정착하는데. 왜냐? 얘네들은 안정적이죠. 신분 보장이 확실하죠. 자, 참고로 신분 보장은 직위분리제하고 계급제 어디게 더 확실하다? 계급제입니다. 왜? 계급제는 웬만하면 안 자릅니다. 사람만 괜찮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업무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면 나도 잘립니까? 다른 부서 가면 됩니까? 다른 부서 가죠. 내가 A 파출 소장이었어. 근데 이제 다시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까 A 파출소 필요 없어. A 파출소 없애. A 파출소를 폐쇄했어요. 그럼 나는 A 파출소 소장이었는데 이제 일이 없어져서 이제 잘리는 거예요? 면직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제는 잘 안 잘립니다. 오케이? 하지만 직위분리제는 나는 그 일 때문에 들어왔죠. 그럼 그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일이 업무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일 때문에 뽑아온 사람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신분 보장이 약합니다. 그 업무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도 달려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이 불리하다. 즉 안정적이니까 신분 보장이 잘 되니까 어때요? 지원자가 더 많이 늘어나죠.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이란 말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오케이 계속 선호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69번 계급제와 직업의 관계는 양립될 수 없는 양립이라는 말이 뭡니까? 양립? 양쪽 다, 둘 다 서 있을 수 있느냐?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 배타. 너 안 돼. 너 있으면 나 싫어. 이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오케이. 항상 뭐다? 서로 예, 장단점을 주고받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검사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막 서로 싸우는 관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서로 필요해요. 필요할 때. 그렇죠? 예. 자, 근데 지금 너무 무슨 뭐 전쟁하듯이 적처럼 대하고 있으니까 그럼 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870번 직입. 자, 이 문장 되게 길입니다. 실제로 기출된 지문이고 이 문장 자체를 이제 쭉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직위분리제는 아까 했죠. 시험, 채용, 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면 이제 익숙해졌죠? 오케이. 의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그쵸? 직위분리제. 그리고 동일 직무에 대한 직무. 똑같은 일을 하면 월급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계급제는 어떻습니까? 계급이 똑같으면 월급이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 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 비교했을 때. 자, 그리고 전직이 제한되죠. 예. 자기 하는 직무를 이동하는 건 제한됩니다. 왜? 그 업무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 전문성은 올라가죠. 곤란한 게 아니라 전문성은 용이합니다. 여기 틀렸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한 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한계는 명확하죠. 이 일 누가 했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 틀렸고. 신분 보장 미흡하죠. 왜? 그 일이 없어지면 그 사람도 필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신분 보장 미흡. 됐죠? 맞고 틀리고 틀리고 맞고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읽으면서 그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871번 계급제는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며 그쵸? 다 교양. 여러분들이 지금 교양 시험 봐서 입학하는 거예요. 우리 경찰학도 배우고 형소법도 배우니까 전문성 있는 거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똑같이 시험 보잖아. 그리고 영어 국사 교양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널리 교양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 보장해 주죠. 그리고 장기간 그렇죠. 장기간 근무하면서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이고 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여러 부서를 왔다 갔다 해보고 하니까 종합적인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계급제의 장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 관리자 양성에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직위분리제는 어떻습니까? 전문 관리자 양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870 직무를 중요시하면 틀렸죠? 직무 중요시하면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리제라고 해야 됩니다.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이거 다 뭐다? 직위분리제와 연결되는 거. 오케이. 그리고 873번 직위분리제는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그렇죠? 직무의 종류와 책임, 난이도를 기준으로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직무 분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직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은 직위분리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직무 특성상. 이 공직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계급제로 뽑아. 뭐 이런 식으로 직무 분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814번 계급제는 직위분리제에 비해서 신분 보장이 강하죠. 그리고 어때요? 외부에서 데려온다, 내부에서 해결한다? 내부에서 해결합니다. 폐쇄형 중원 방식.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인사 배치는 직위분리제보다 신축적이고 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배치는 신축적이고 융통적인데 충원 방식은 폐쇄형이다. 왠지 폐쇄형이란 말하고 신축적이란 말이 자꾸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건 뭐다? 의미가 달라요. 지금 차원이. 여기는 충원 방식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인사 배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구별해야지 단어만 보고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굴 생긴 건 포근한데 말투는 까칠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875번. 직위분리자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 결정이 합리적인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맞고요. 자, 그리고 876번.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서 그렇죠. 직위분리제에 비해서 기관 간 횡적 협조가 용이하다. 그렇죠. 서로 그렇죠. 뭐 교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아까 A 경찰서 있다가 B 경찰서 왔어. 어때요? 경찰서끼리니까 횡적이죠. 오케이. 어쨌든 예, 용이하다. 직위분리제보다. 그리고 직위분리제는 프랑스가 아니고요.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 예,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직위분리제. 네. 그래서 미국 애들은 어때요? 서열을 따지지 않아요, 별로. 나이가 많아도 미스터잖아요. 미스터 김.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능력껏 가져가는 사회죠. 그러니까 직위분리제의 시작점은 미국의 시카고입니다. 예, 시카고라는 도시가 대도시죠. 예, 거기서 이제 예, 그렇게 분류한 게.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 일에 따라서 대충 나옵니다. 아, 월급 얼마 받겠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 하냐로 월급을 평가합니까?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근무를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합니까? 그렇죠. 근무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월급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연공 서열이죠. 연차가 올라갈수록 그렇죠? 서열이 올라갈수록 월급이 많아지는 이게 계급제.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 상관없이 근무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능력이 얼마냐. 자, 됐네. 자, 여기까지 됐고 직위분리. 자, 기지개. 오케이. 자, 메슬로 욕구 이론. 요거. 자, 우리 한번 읊어볼까요, 여러분들? 읊어봅시다. 제일 먼저 충족되어야 어떻습니까? 하는 욕구. 욕구,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이게 채워져야 어떻게 한다?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파이팅하죠. 그래서 조직의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욕구를 채워주는 게 일단 우선순위다라고 메슬로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 욕구의 순서가 있다 그랬죠? 오케이. 뭐 있습니까? 생리적 욕구. 오케이. 이게 1단계. 요게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2단계는 뭐다? 안전의 욕구. 오케이. 요게 채워지면 그 다음 사회적 욕구. 요게 딱 채워지면 네 번째 존경의 욕구. 요게 채워지면 자아 실현. 그렇죠? 뭐 자기 실현. 요렇게. 그래서 욕구는요. 한번 채워지면 그 단계에서 사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것도 그렇죠. 오래 가진 않아요.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잘 없어요. 만족했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또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조직에 들어가면 승진의 욕구가 저절로 생길 겁니다. 분위기상. 오케이. 이왕이면 올라가는. 근데 승진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행복한 게 목표입니다. 어떤 분 보면 제가 실제로 아는 사례인데 이제 아기들도 2명인가 있고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에 근데 이제 승진이 자기 어떤 동기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에요. 조금 늦었다는 건 그냥 대부분 하나 늦어요. 동기들이 대부분 뭐 경위가 됐는데 나는 경사라든지 동기들은 다 경감인데 나는 경위라든지 딱 그 정도인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더라고. 승진 시험 준비하면서 저랑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계급 하나 낮은 게 그렇게 나를 불행하게 할 일입니까? 어때요 우리 건희군? 그 아니죠. 물론 근데 사람이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그게 다처럼 보입니다. 그거 안 되면 나는 불행하고 나는 인정을 못 받고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봐. 순경만 돼도 너무 좋아 죽겠는데 그거 경감 못 됐다고 죽을 일이야 그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항상 막상 그런 분위기에 가면 또 거기에 매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욕구가 이제 발전한다. 근데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 욕구를 또 바라게 된다. 이걸 자꾸 채워줘야 어떻다? 조직의 사기가 올라간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 충족은 완벽한 충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족되면 됩니다. 됐고 그리고 욕구는 항상 어떻게 한다?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케이? 내려가는 욕구는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 차 살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이번에 소나타 샀으면 다음번에 소나타 절대 안 삽니다. 한 단계 위에 그랜저를 사거나 제네시스를 사게 돼 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사겠죠. 근데 돈이 없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올라가고, 그리고 욕구는 한 방에 여러 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주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슬로가 주장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현실적인 제도들, 현실적인 제도, 그런 제도들을 이제 우리가 암기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암기도 아니에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생리적 욕구가 뭡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월급을 줘야 됩니다. 월급도 많이 주면 안 돼. 적정하게. 너무 많이 줘도 얘는 부담 느낍니다. 왜? 월급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해내면 스트레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 월급을 내가 순경한테 1,000만 원 줘요. 여러분 1,000만 원만 생각하면 너무 좋지요. 그러면 월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 1,000만 원치를 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 지금 1,000만 원치 일할 자신 있어요? 아니, 하고야 싶겠지만 하고 싶은 거하고 실제로 해내는 건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1,000만 원치의 값어치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겠냐고요. 순경한테 월급 1,000만 원 준다 하면 저 새끼들 하는 일 저거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욕 나오지 바로. 그래서 적정한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괜히 또 너무 많이 줘도 욕 먹습니다. 오케이? 적정한 월급 줍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어때요? 쉬게도 해줘야 되겠죠? 일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죠. 와, 난 너무 좋아. 수험생 때는 맨날 피곤했는데 너무 좋아. 오케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이제 안전, 이 좋은 상황이 쭉 갔으면 좋겠어.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다? 쉰분 보장, 정년 보장, 그리고 퇴직하면 연금도 줄게. 그럼 어때? 와, 조직을 위해서 우리 조직 너무 좋아. 열심히 해야지. 오케이? 그것도 이제 얼마 못 갑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안전해졌죠? 놀고 싶습니다. 인간관계 개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그런 거. 고충 상담. 그러면서 뭐예요? 사회적인 걸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충격. 와, 우리 조직은 너무 좋다. 이것까지 다 해주네. 그럴 때도 이제 뭐예요? 그 중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게 뭐예요? 존경의 욕구예요. 인정받게 뭐 해줍니까? 상을 줍니다. 포상. 그럼 인정받죠. 또 제한제도. 제한제도가 뭐냐면 너 이야기 한번 해봐. 어때?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건희군이 저랑 있습니다. 건희군 제가 건희군이 학생 대표로 한번 이야기해봐. 어때요? 제안을 받았죠 지금? 그리고 또 너 실강 와서 참여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또 인정받는 것 같죠? 예. 그런 거예요. 제한제도, 참여제도 이런 게 인정감을 주는 겁니다. 존경. 됐죠? 그럼 학생들, 다른 사람들 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어느 정도 못 갑니다. 그럼 또 뭐다? 자기 실현. 결국은 이거예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뭐다? 눈치 보는 삶이 행복한 게 아니죠. 정말로 나 혼자 있어도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유로움. 그게 자기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제도가 뭐 있어요? 일단 승진. 승진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명령을 많이 받습니까? 내가 하는 입장이 됩니까? 하는 입장이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추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승진을 더 높이 갈수록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의 범위가 많아질 수 있죠. 눈치를 받기보다는 내가 뭔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실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또 헷갈리는 게 공무원 노조, 공무원 단체 이거 만드는 게 왜 자기 실현입니까? 하는데 자, 우리는 어때요? 월급 주는 입장이에요? 월급 받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에요, 우리는. 월급 받으면. 그렇죠? 근데 을이면 갑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근데 혼자서는 어때요? 내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와, 월급 좀 올려주라. 좀 너 왜 그렇게 하냐? 말하기 어렵지만 단체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말을 할 수 있죠. 힘이 생기죠. 우리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실현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인생의 목표는 이거예요. 맨날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단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하는 게 맞겠지만. 오케이? 됐죠? 왜 공무원 단체가 왜 승진이 자기 실현인지 느낌 오십니까? 그겁니다. 끝.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봅시다. 문제 878번 욕구 계층 이론에서 경찰관이 포상휴가 가는 거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자아 실현이 아니라 뭐다? 존경의 욕구입니다. 오케이? 한 단계 아래예요. 자아 실현은 요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지금 아까 똑같은 지문이 또 나왔네요. 중복.
자, 그리고 810 뭐야? 똑같은 이게 똑같은 게 여기도 이거 했죠? 방금. 자, 879번. 매슬로우는 5단계 기본 우선순위 계층을 우선순위.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욕구가 뭡니까? 1번이죠. 얘가 가장 우선순위. 오케이. 879번 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번호 879번 책에. 네, 오케이. 자, 요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1번, 그 다음 2번, 3번이고. 그러면 궁극적인 욕구는 뭘까요? 궁극이 뭡니까, 여러분? 궁자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극이 뭡니까? 극단으로 갔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걸 말합니다. 결국 하고 싶은 거. 궁극적인 목표고요. 이거는 뭐다? 가장 우선적인 욕구. 오케이. 얘를 해야 얘까지 가겠죠. 요런 거. 그러니까 말 뜻. 자, 어쨌든 우선순위 한 단계 욕구가 충족돼야 비로소 다음 단계 욕구로 발로가 된다. 예, 발로는 가는 방향, 길 노자입니다. 요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맞고 880번. 수석 직원들 간의 인간 개선. 이거 뭡니까? 사회적 욕구. 공무원 단체 활용. 공무원 단체 활용은 뭐예요? 자기 실현. 오케이. 고충 처리 상담. 사회적 욕구. 휴양 제도는 뭡니까? 생리적 욕구. 이렇게 딱딱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두 문제 알 필요도 없잖아요. 내용만 이제 익숙해지시면 연습하면 돼요. 자, 그리고 880번. 방금 또 한 개 또 나오나? 욕구 개조 수석 직원 인간관계 방금 한 거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자꾸 PPT 우리 PPT 만들다가 그렇죠?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자, 880원. 욕구 계층으로 경청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를 말. 승진제도 뭡니까? 자기 실현. 오케이. 고난의 위임과 참여. 고난 너한테 고난을 줍니다. 오케이? 참여시켜줘요. 뭡니까? 존경의 욕구. 오케이. 자아 실현 욕구를 요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존경의 욕구예요. 자, 그리고 882번.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난의 위임을. 맞죠? 얘한테 고난을 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건희 군한테 너 아침에 일찍 오고 싶으면 와. 빈번 알려줄 테니까 따고 와.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나 인정받았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허즈버그. 자, 요게 이제 최근에 시험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쪽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왜? 교수님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자, 칠판 보시고 별거 아닙니다. 이거. 자, 괜히 또 이상한 사람 나오니까 어렵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쉬워요. 허즈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즈버그. 이 사람은요. 동기 요인이 있고 위생 요인이 있다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건데 동기 요인은 말 그대로 자, 외울 것도 없습니다. 설명 한 번만 딱 들으면 끝나요. 동기 요인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의욕을 올려주는 요소. 이게 동기 요인이에요. 동기 요소. 오케이? 위생 요소는 그 반대. 불만 요소를 말합니다. 불만 요소.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저 보시고. 자, 적을 필요도 없어. 자, 들어봐요. 여러분, 의욕을 올려준다고 해서 불만 요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와, 내가 막 인정 내줬어. 야, 그래 너 잘하는구나 하고 막 의욕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근데 월급이 작아. 어때요? 의욕은 올라갔는데 불만 요소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맞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기 요소하고 위생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를 더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동기 요소를 자꾸 발전시켜주고 위생 요소를 어떻습니까? 찾아내가지고 없애가는 게 그렇죠. 발전되겠죠. 너무 쉽잖아요. 왜? 이런 이론이에요. 학자가.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거는 동기 요인이다. 이런 거는 위생 요인이다.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근데 이 위생이란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오는 거야. 위생하면 그냥 깨끗하고 막 이런. 이게 뭐냐면요. 영어를 이 하즈버그 이런 영어나 독일어로 된 이론들을요. 그러니까 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야. 옛날 학자분들이.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고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에 따르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동기 요인이 강한. 맞죠? 동기 요인을 올려주고 위생 요소는 자꾸 약화시키고. 그렇죠? 적성에 맞는 직무에 대해 책임과 성취를 느끼도록 독려한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됐고. 그러니까 이제 허즈버그 이론은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맥그리거 X 이론, Y 이론 알고 있죠? X 이론은 뭡니까? 사람은 항상 거짓말도 잘하고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이다. X형 인간이 있고 Y형 인간은 그 반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막 저절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X이론에 따른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 근본적으로 의욕을 가진 거는 X이론이다. Y이론이다. Y형 인간이죠. Y형 인간. 오케이. 긍정적인 거. 의욕은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Y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Y 이론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X형 인간은 그렇죠. 의욕이 없어요. 항상 불만, 불평 이런 게 X형 인간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X이론이 아니라 Y이론이라고 해요. Y이론. Y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욕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상 주고 포상 줘도 준다 이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하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건 X이론이다, Y이론이다. Y이론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Y이론. 거기에 해설에 884번 네, Y이론. 오케이. 자, 그리고 885번 Y이론을 적용하면 상급자 일방적인 지원 명령을 줄이고 왜? Y이론에 따르면 Y형 인간 생각하시면 돼요. Y형 인간은 어때요? 꼭 명령을 해야 열심히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합니까? 자기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굳이 이런 사람한테 너 해라 해라 지시와 명령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때요? 줄여야 돼? 늘려야 돼요?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대신에 의사결정 과정에 일선경찰 참여를 너 여기 들어와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너도 한번 결정하자. 그렇죠? 이런 게 Y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Y형 인간인가? X형 인간인가?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됐을 때 이 부하 직원이 Y형 인간인가? X형 인간인가?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형 인간이 좋습니까? Y형 인간이 훨씬 좋죠. 장점이 훨씬 많죠. X형 인간이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세요. 자기가 Y형인지 X형인지. Y형이라면 더 발전하실 거고 어떤 관리자 쪽으로 가실 건데 관리자가 됐을 때 이제 부하 직원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X형 인간인데 계속 Y형으로 뭡니까? 고난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믿고 있으면 어때요? 일이 될까요? 안 됩니다. X형 인간은 스스로 안 한다니까. 정해진 것만 합니다.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거예요. 대신에 이 친구가 보니까 Y형 인간이에요. Y형 인간한테는 어때요? 잔소리하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오케이.